네, 안녕하세요. 핵마피아 곰장마 팩스체커 손상우입니다. 지난 10월 핵발전 단가가 LNG 가격의 24분의 1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LNG가 핵발전보다 열량 단가가 높아서 국민들이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국민일보 기사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산업통상 전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무경 의원이 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그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력 단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이신 이현석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기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전기요금은 전기 자체를 지금 한국전력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정부의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 가격 체계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국전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또는 인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 전기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면 전기위원회는 그 내용을 이제 기재부라든가 물가를 그 관리하는 당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물가를 책정하는 여러 가지 그 물가 단가 기준들 중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에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요금표를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기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건 이제 소매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요금을 책정해서 우리가 전기를 살 때 쓰는 것이고 도매 가격에서 결정하는 건 또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들한테 이제 구매 단가를 이제 접수받게 되고요. 그 구매 단가 접수 받은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싼 발전 원부터 발전소를 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의 전력 수요에 맞춰서 이제 가격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 그 단가를 정산 단가라고 부릅니다. 사업자들한테 정산해 주는 단가라는 것이지요. 이제 뭐 그런 측면들에서는 소매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 그리고 도매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이 각각 있어서 거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는 한전이 그동안 이제 떠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소매 가격이 소매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물가가 뭐 인상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옮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한전이 적자를 떠안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가나 석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한전이 이익을 많이 보겠죠. 그때는 그 부족한 부분, 과거에 적자 봤던 것을 그렇게 메우기도 하는 좀 이런 수동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즉 연료비하고 전기요금이 1대1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료비 연동제라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연료비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위원회의 특정과 무관하게 또 약간 이렇게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정부가 개입을 하도록 돼 있어서 어찌되었든 전체적으로는 현재 전기요금은 정부가 정한다. 실제 전기를 만드는 단가하고는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언급된 열량 단가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은데요. 기사에 따르면 열량 단가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개선 비용을 포함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간 탈핵 진영은 균등화 발전 원가로 연료별 전기요금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일단 개념상의 차이는 열량 단가는 말 그대로 각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 그러니까 1기가 칼로리를 만드는데 나오는 그 단가가 얼마가 드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환경 비용을 이제 감안한다는 것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석탄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유발들이 생기기도 하고, 핵발전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부 지금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석탄의 경우에는 지금 탄소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미세먼지 유발과 관련한 이런 정도 수준이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핵발전의 경우에도 지금 핵발전소의 해체 비용이나 처분 비용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단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이걸 단순하게 열량 단가로만 계산하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력 1kWh를 생산했을 때 들어가는 단가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열량 단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설사 환경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연료비가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요. 핵발전소는 연료비는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발전 단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발전소 건설 비용입니다. 따라서 그냥 연료에 대한 비용만 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핵발전이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들에서는 일단 열량 단가로 각각의 발전을 비교하는 것은 정말 그 현실에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핵발전에 유리하는 그런 이제 수치를 갖고 온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균등화 발전 원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조금 표현이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발전소를 폐기할 때까지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오늘 모두 다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1kWh당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면은 발전소를 건설하는 비용, 폐기하는 비용, 운영하는 비용도 중요하게 그 이제 전력의 단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핵발전소 같은 경우 30년에서 60년 가동한다 그러면은 건설하는데 10년, 폐기하는데 역시 15년에서 6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렇게 사실 계산하는 것이 실제 발전소의 원가하고 가장 근접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발전원을 비교할 때 열량 단가를 가지고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연료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고, IEA 국제 에너지 기구나 많은 전력 당국에서는 이 균등화 발전 단가 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기요금 연료별 요금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최근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이제 경기 회복 기대 심리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보면 이미 2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LNG의 열량 단가가 핵발전의 24배로 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시적으로 가격이 뛴 건 맞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요. 특히 석탄의 경우에는 다른 연료들을 어쨌든 이제 전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석탄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죠.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북쪽에 원래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붑니다. 근데 올해 사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람이 좀 적게 불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 양도 줄어들게 된 거죠.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죠. 그럼 석탄을 뗄 수 없으니 천연가스를 쓰게 되고, 그럼 천연가스는 굉장히 장기간의 도입을 보통 20년 단위, 10년에서 20년 단위 장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급하게 천연가스 수요가 많아지니까 시장에서 비싸게 팔리는, 보통 스팟 요금이라 그럽니다. 일시적으로 딱 팔리는 그 요금들을 비싸게라도 주고 천연가스를 사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게 맞물렸습니다. 또 그 중에는 중국이 호주하고 무역 규제가 있으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석탄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그동안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호주하고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버린 거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격이 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시 지금 그것이 안정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의 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기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탈석탄을 하는 데는 중간에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고비를 넘고 가야지 이 고비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석탄이나 다시 화석연료로 돌아간다면 사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없는 거죠. 핵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탈핵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국가들은 더 흔들리지 않고 원래 있었던 탈핵 계획을 추진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핵발전소를 좋아했던 나라들, 대표적으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핵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잔핵 반응 논쟁이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도요, 실제로 지금 다시 핵발전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핵발전소를 추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탈핵, 탈석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들을 우리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고비들은 점점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넘어가서 탄소 중립과 탈핵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남은 향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LNG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기후위기 대응에서 LNG 역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계획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에너지 전환을 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이랬습니다. 탈핵을 중심으로 해서 핵발전소를 줄이고요. 석탄도 줄입니다. 중간에 이제 LNG를 브릿지 삼아서, 징검다리 삼아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자. 저는 큰 틀에서는 그 틀은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LNG가 석탄에 비해서는 온실가스 양이 더 적게 나오고 미세먼지나 다른 유해 화학 물질도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과 천연가스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LNG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점점 탈석탄과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한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LNG 가스 발전의 비중이 과거에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탄에서 거의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지금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50%의 이제 안팎으로 될 정도로 이미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굳이 LNG를 브릿지 타면서 넘어가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문제는 한국이죠.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 전력 중에 약 4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25% 정도를 핵발전과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도 줄여야 되고 가스도 줄여야 되고 핵도 줄여야 되는 일종의 삼중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종의 질서 있는 퇴각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뒤 가리지 않고 막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노후하고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전국 각지에 신규 LNG 발전소를 짓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신규로 LNG 발전소를 짓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좀 하지 않고 그것은 대폭 줄이거나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석탄과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그 부분만큼을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것. 그럼 그 동안에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완전히 채워지기 전에는 이제 LNG 비중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따라서 석탄과 핵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1순위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LNG를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탈화석 연료, 탈핵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EA 국제 에너지 기구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2035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 경에는 전력 분야의 탈탄소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남은 건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이런 LNG와 석탄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LNG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면 마치 석탄 화력발전소처럼 설계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폐쇄되는 소위 얘기하는 좌초자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 건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 있는 설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전환들을 더 가속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초자선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찬핵 진영에서는 핵발전 비용이 LNG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경제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핵발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 발전 단가와 관련한 논의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얘기하는 발전 단가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빠져 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들, 뭐 해체 비용이나 특히 사용 후 해결료 처분 비용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발전 단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은 더 투명하고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은 공짜가 아닙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발전 단가가 내려가서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발전소보다 싸다 할지라도 신규로 발전소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력망들도 다 새로 깔아야 됩니다. 기존에 대규모 그리고 거대한 그런 발전소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간다는 분산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큰 틀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들에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각각의 가정의 재생에너지, 뭐 예를 들면 미니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전력 수요를 줄이는, 즉 집에서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전기를 더 조금 쓰고도 더 많은 효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 굉장히 생활이 힘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의 지원책들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도 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탄소 중립, 탈석탄이든 탈핵이든 저는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분명하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뭐 어려운 내용도 많고 국민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정부에 따라서 또 정권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더 정확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사실에 대한 팩트 체크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현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핵마피아 꼼짝마 팩트 체커 손상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